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에 도움이 되고 싶은 춘삼촌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당의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러면 당나라의 문화 성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왜 장안이 국제적인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위진남북조시대 그 다음을 이었기 때문에 문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적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귀족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국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귀족적이고 어느 부분이 국제적인지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삼촌이 또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앞에 우리가 위진남북조 공부할 때 삼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족적이다, 국제적이다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이 뭐를 즐기는지 보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배울 때 이제 귀족적 문화의 바탕으로 나왔던 게 시, 그 다음에 서해하는 글씨, 그 다음에 그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나라 때 이제 시로 유명하셨던 사람은 이제 두보하고 이백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도 조심하셔야 될 게 시에 있어서 이제 위진 남북조 쪽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도연명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시대 구별 잘해야 됩니다. 도연명. 자, 그 다음에 글씨에 있어서는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러니까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폰트를 만든 거야.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구양순체. 구양순이 만든 구양순체가 유명했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위진남북조와 비교를 해보면 위진남북조 때 글자 폰트로 유명했던 사람은 왕희지. 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가 위진남북조 때는 고개지가 그린 이제 여사잠도 얘기했었죠. 이때는 그림에 이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 어떤 그 장르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풍경을 그리는 산수화가 이때는 유행을 했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놓고요. 자, 그리고 유교 쪽을 봤더니 왜 우리 한나라 때 보면은 그거 했었잖아요. 진나라 때 그 분석행위 해가지고 유교 경전 없어져가지고 유교 경전 복구하는 거 했었죠. 훈고학. 그 훈고학이 한나라 때 시작이라 그러면 훈고학이 최대한 꽃을 피우는 건 바로 이 당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훈고학이 집대성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유교의 메인 경전인 5권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5경이 정의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얘네를 국제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수도였던 수도 장안성부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아까 그 얘기했죠. 장안성에 있었던 구조 중에 주작대로가 외부로 뻗어나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장안성 안에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대체 국제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장안성 유적의 흔적을 봤더니 외국 종교 사원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 외국 종교 사원에 대한 예시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비석이 사진에 나와요. 밑에 이름이 나옵니다.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단어는 이 긴 단어 다 보지 말고요. 우리가 포인트로 볼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경교라는 단어예요. 경교. 이 경교는 지금 외국에서도 없어졌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 종교가 크리스트교 분파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크리스트교 분파 중에 무슨 교파냐면 이게 이름도 어려워. 네스토리우스교예요. 이 네스토리우스교를 중국 당나라에서 믿었다라는 비석이 남아 있고요. 이 이외에도
뭐 이슬람교, 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앞에 아시리아 배울 때 나왔던 그쪽 단원에서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화되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만들어졌던 불을 믿는 종교 배화교, 조로아스토교도 여기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국 종교를 믿었던 흔적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 얘네들이 굉장히 어땠구나, 정말 인싸국가였구나, 외국 애들이 다 찾아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아라비아 지역인 서역 지역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흔적이 있더라는 건데, 얘네들 보면은 세 가지 색깔로 칠한 채색 도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세 가지 색깔로 칠한 도자기다 그래서 이거를 당삼채라고 불러요. 그 말그림 말모양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선무라는 춤이 나오는데, 이 호선무라는 춤은 어떤 거냐면 그 얼굴에 막 요렇게 된 거 쓰고 막 배꼽티 내놓고 벨리 댄스처럼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막 하늘하늘 흔들흔들하는 이런 거. 이런 거에 아라비아 쪽에서 넘어온 춤이기 때문에 요런 춤이 중국에서 유행한 것도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유행했었다.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를 봤을 때 얘네는 위진 남북조 시대 때 한족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은 국교다 보니까 불교하고 도교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불교 보면은 뭐 위에 북조 같은 경우에는 왕실 중심으로 불교를 푸시를 했고, 남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귀족 백성들 사이에 유행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불교는 딴 얘기는 안 나오고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중국 불교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전들을, 인도말로 되어 있는 경전들을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쓰는 경전들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전들이 좀 많죠. 산스크리트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도어를 그대로 쓰는 경전들도 있긴 하던데, 이제 이때 번역된 이제 경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불교 경전은 한자로 된 게 많고요.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귀족들하고 연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도교를 오히려 왕실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도교 사원 같은 것도 많이 지어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나라 문화 성격 부분은 다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 문화를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나라와 주변 국가들이 워낙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당나라 문화가 주변 국가들로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화권이라는 게 형성되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어느 나라들을 주로 이야기하냐면 교과서에서 정의를 따를게요.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묶어주는 게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베트남 중에서도 북부 베트남, 이렇게 묶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요거 이상하게 붙이고 가고 싶네요. 귀여운 멍뭉이. 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공통점인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총 4가지 공통점을 묶어줍니다. 여기도 이거 붙이고 귀족 쪽도 붙이고 가고 국제 쪽도 붙이고 갈게요. 자, 그러면 4가지. 하나, 둘, 세 개, 4개. 자, 첫 번째는 그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동아시아 문화권 공통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사실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 문제잖아요. 4가지 중에 아닌 거 하나 집어넣어놓고 이제 아닌 거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한자, 두 번째는 불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교, 네 번째는 율령체계. 이거 4가지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로 시험에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한자 같은 경우에 보면요, 중국의 한자를 가져가가지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문자로 썼다는 게 4개 나라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일단 신라에서는
이두라는 표기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자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발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발음을 그냥 거기에 맞는 한자를 가져다 쓴 거죠. 이게 신라의 이두 방식인데, 그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접 댓글 이런 거 보면은 막 우리나라 쓰는 발음 그대로 한자로 바꿔가지고 이상한 막 뜻풀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것들이 이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는 카타카나, 히라가나 같은 가나체 있죠? 이게 전부 다 한자의 정자체, 한자의 흘림체에서 모양을 따와가지고 만든 거고, 베트남에서 쓰던 쓰논 문자, 이 문자들이 전부 다 한자에서 모양을 따온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쿠샤낭조에서 중국을 통해 전래되었던 대승불교를 다 공통적으로 믿고 있고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치 사상으로 모든 나라들이 충, 효 이런 윤리 사상을 쓰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유교를 만든 게 공자이잖아요. 공자를 숭배하는 문묘, 이 문묘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조선시대의 음악 보면은 종묘제례악 있고 문묘제례악 있잖아요. 종묘제례악은 역대 왕들한테 제사 지낼 때 썼던 음악이 종묘제례악이고, 문묘제례악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공자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율령체제는 아까 그 당나라 태종 때 만들어졌던 삼성육부제. 뭐 대표적인 흔적을 보면은 우리나라 발해 때 삼성육부제 썼고, 그 다음에 일본을 보면은 삼성육부제를 고쳐가지고 이관팔성제라는 걸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발해 삼성육부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중국식 명칭 뭐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육부 명칭 보면은 뭐 유교적 덕목을 바꿔가지고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은 이런 걸 쓰는데, 여기 이거 서술형 잘 나옵니다. 이런 문자들을 쓰는 방식이나 모양, 그리고 이런 율령 체계를 쓰는 걸 봤더니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각자의 뭐에 맞게,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뭐를 가하더라, 수정을 가하더라.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요거 공통점, 차이점 요런 것들 서술용으로 꽤나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묻는 게 이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문제로 잘 나오고요. 자, 그러면 당문화와 동아시아 문화권까지 봤고요. 요거 우리 암기 한번 해보고 또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암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라 그랬죠.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무슨 적, 그죠, 귀족적 성격. 두 번째는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하니까 무슨 적 성격, 그렇죠, 국제적 성격이 크다고 했고요. 귀족적 성격부터 보면은 이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시인 두 명이 두보와 이백입니다. 못 외우겠으면 아줌마 두부 200원 이렇게 외우세요. 시 두부 200원, 두보 200입니다. 그 다음에 구양순체를 만든 사람, 글씨 쓴 사람 이름 누구죠? 그렇죠, 구양순. 그러니까 위왕, 당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나라 구양순. 그 다음에 그림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고개지라는 사람이 나왔지만은 이때는 우리가 그림의 종류 풍경화인 무슨화, 그렇죠, 산수화를 얘기를 했고요. 경전을 연구하던 우리가 무슨학이 집대성이 되었다. 그렇죠, 훈고학이 집대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국제적인 경우에는 장안성 안에 봤더니 외국에 있는 뭐의 사원들이 많더라. 그렇죠, 외국 종교 사원들이 많더라.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그 안에 있는 경교가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특이한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이제 아라비아식으로 세 가지 색깔로 채색하는 그 도자기 같은 게 유행하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당삼채. 그리고 아라비아 춤이 호선무도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 4가지는 꼭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글자인 뭐 한자, 그 다음에 대승불교, 무슨 종교? 그치, 불교. 그 다음에 뭐 유교, 그리고 율령체제. 이거 4가지는 공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에도 서술형 나오는 게 신라의 이두, 일본의 가나, 베트남 메츠놈 한자를 가져와서 각자 실정에 맞게 수정한 거고, 삼성육부 율령체계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발해는 삼성육부제 중에 육부의 명칭을 이제 그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썼고, 일본은 삼성육부제 자체를 아예 이관팔성제로 바꿔서 썼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암기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